기본적인 목소리 관리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 말에 대한 조언을 제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해서,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일찌감치 떨쳐 버리십시오. 저 역시 소심하고 걱정이 많던 과거 직장인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자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고민만 많이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마음 먹고 노력을 한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어 내 자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들을 해도 거기에 절대로 휩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그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실체적인 학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CLS 스튜디오에 오셔서 더 정밀하고 세부적인 확실하고 정확한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열렬히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그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목소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대가 정말 예민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예민했던 것은 아니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간혹 제가 나레이션 더빙을 하는데 목소리 상태가 보통 때와 다르면 방송 PD들, 제작자들 눈치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연발해야 합니다. 사실 방송이라는 또 프로그램 안에서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프로다운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프로란 것은 제대로 사전에 목 관리를 못해도 방송 프로그램 안에 진행에 들어가서 실수를 연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추어 같은 태도입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방송 세계에서 그 방송 현장에서 실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스스로 정해서 지켜온 저만의 목소리 관리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목소리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나 교수 등 목소리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는 정보를 전달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목소리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이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따라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소리, 목 관리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음식
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주 마시는 커피들 좋아하시죠? 정말 커피가 목에 안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가수 패티김이나 유명한 클래식 성악가들은 잠잘 때도 자기 목에 스카프를 둘러서 목을 보호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로 그분들의 노력과 자기관리 정신, 프로페셔널한 자기관리 정신이 저는 정말로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만큼의 경지에 오르려면 저는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정한 기본적인 목관리 원칙은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중요하게 말할 상황이 있기 전, 서너 시간 전부터 목에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일단 목에 가장 좋지 않은 것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술과 담배입니다. 당연히 일하기 직전에 술 마시는 일은 없을 테고, 문제는 전날 마신 술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목과 입이 바짝 말라서 아침에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 마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술은 성대를 엄청 메마르게 만듭니다. 성대를 엄청나게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스피치가 있다면 전날 술은 맥주 한 잔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담배의 백해무익함, 담배의 위험성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역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마디만 덧붙인다면 담배를 피우면 일단 니코틴과 타르라는 독성 성분이 직접 성대와 후두의 점막에 닿게 됩니다. 고온 건조한 공기가 목 안의 인두강과 성대, 후두에 영향을 미치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바짝 마른 상태의 성대가 서로 마찰을 하면서 진동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대에는 정말로 가혹한 나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는 대표적으로 목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호식품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2가지는 평소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서 목 상태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커피를 비롯해서 녹차, 홍차, 코코아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카페인 역시 성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체내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성대의 점액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윤택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우유, 떠먹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도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음식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유제품 안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성대 점막에 달라붙어서 마치 가래처럼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목에 무엇인가 걸린 듯 느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느낌이 아주 일품인 사이다, 콜라 등의 탄산음료와 맵고 짠 아주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목이 따갑고 아픈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일 주스 등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은 자꾸 입에 침을 고이게 만듭니다. 입에 침이 많이 고이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데 일단 불편함이 생깁니다. 강의 중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사방에서 청중들의 한숨 소리와 탄성이 들려옵니다. 왜? 이 부분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 관리도 여러분의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신경 쓰시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청중들이 물어봅니다. 이러한 내용들, 목 관리를 위해서 자제해야 될 음식, 기호식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놀라하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아니, 그럼 대체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찬물은 성대를 수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거나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목소리에 도움이 됩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제가 중요한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과 강의, 발표회 서너 시간 전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들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망친 경험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 기업체에서 MC 기법에 관한 강연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강연장으로 가던 도중에 저는 무심결에 평소에 즐겨 마시는 캔에 든 차가운 밀크티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밀크 커피나 밀크티 안에는 앞서 말했던 목에 좋지 않은 세 가지 성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인, 우유, 설탕, 밀크티를 마신 건 제가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강연에서 저는 초반부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 강연장은 무척이나 공간이 넓었고 200명에서 3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직급이 높은 기업체 중역들이나 임원들, 간부분들이 그날의 주요 청중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 저는 긴장도 한 상태였고 장소가 워낙 커서 목소리도 평상시보다 더 크게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시간 정도 지나고서부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계속 꺾이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삑사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참 난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당시에 배에 힘을 주고 노력을 해도 일단 저의 지친 성대는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불편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강의를 2시간 정도 하고 상당히 풀이 죽은 상태에서 강단을 내려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이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돌아와 그 순간을 상기하면서 엄청나게 반성을 했습니다. 목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안이함과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저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일 덕분에 저는 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 목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의 전에는 목에 좋지 않은 음식을 반드시 자제하는 좋은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은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던 여 교수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통해서 완전히 목이 쉬어서 허스키해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분이 그 강의를 저와 함께 했던 여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떡하죠? 저 요즘에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기업체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런가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교수님이 학교에 있을 때면 휴게실에서 항상 커피를 즐겨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이 교수님이 커피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 교수님, 혹시 강의하실 때도 커피를 자주 드시지 자주 드시지 않으세요? 강의하실 때 커피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네, 맞습니다.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강의할 때도 항상 들고 나가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목 아픈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저는 커피가 목에 절대 좋지 않으며 수업 중에는 커피가 아닌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성대를 잘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고마워요. 내가 그걸 정말로 몰랐네요. 제가 그걸 미처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볼게요. 커피를 자제하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실제 여러 교수님들 중에선 우아하게 커피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대를 계속 말리면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성대를 보호하고 싶고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고 싶다면 앞서 말한 자제해야 될 음식을, 그런 것들을 중요한 스피치 앞에서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평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커피 애호가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송이나 강의가 끝난 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중요한 미팅, 중요한 면접 등등 정말 설득력 있고 호감을 주는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따뜻한 물로 여러분들의 성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이 모두 다 끝난 후에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긴장된 상태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다음과 같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자신의 목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목이 건조해지고 있는지, 목이 칼칼해졌는지, 목에 뭔가 걸린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이 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본인이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자제해야 될 음식들, 기호식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커피, 녹차, 홍차, 코코아 등 카페인 음료, 우유, 아이스크림, 떠먹는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사이다, 콜라 등 탄산음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여러분들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러한 음식들은 절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에 좋은 음료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대가 특히 약해서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목 관리를 하고 싶다면 배즙이나 도라지즙, 매실차, 오미자차 등을 적극 추천합니다. 배와 도라지를 섞어서 즙을 내어 레토르트 포장된 식품은 어렵지 않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꾸준히 하루에 2팩에서 3팩 정도는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도 저는 감기를 걸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미자차가 목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예전에 기업체에 입사 시험 준비를 하던 시절에 오미자차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서 제가 이동하면서 휴대한 보온병을 갖고 제가 제 이름이 호명되기 직전에도 마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미자차를 마시면 목이 매끈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윤택하고 맑은 목소리를 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도 저는 강의가 있는 날에는 오미자차 한 병을 늘 가방에 챙겨서 다닙니다. 강의 전후에 자주 마시면서 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고 있습니다. 2시간 강의를 하면 보통 500ml 정도를 제가 마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성대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에는 되도록 말을 아낍니다. 열심히 일을 한 성대를 편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차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조된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1.5리터의 물이 든 페트병에 오미자를 소주잔으로 한 컵 정도의 분량을 넣고 8시간 정도를 우려냅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오미자는 걷어내고 빨갛게 우려낸 그 차를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약간 떫은 맛이 날 수도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꿀을 약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께서 귀찮으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꿀 오미자차를 사서 물에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꿀 오미자차를 물에 타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한방에서 오미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목소리를 잃는다. 목소리를 잃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목이 쉬거나 소리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아 두려워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포감 그 자체죠. 절망감까지 듭니다. 저는 딱 2번
목소리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올바른 발성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던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에서 간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과 강의와 업무적인 브리핑들을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나머지 제가 너무 과도하게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큰 목소리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제 목소리가 무리가 왔는지 점점 허스키한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저는 계속 기침을 하게 됐습니다. 목이 쉬고 허스키 되는 걸로 시작돼서 이제는 간질간질 잦은 기침이 점점 심한 큰 기침,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기침이 심각하게 났습니다. 정말 저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대체 며칠간이나 이렇게 목을 쓰지 못하고 기침을 많이 할까? 정말로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저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 공포스러운 느낌을 갖고서 저는 병원에도 가서 상담을 해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경험했던 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허스키한 소리가 나오고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비인후과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지어주기 전에 진단을 해보시고 정밀 진단을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당신은 너무나 과로를 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신은 이미 성대가 그 무리하게 과도하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생한 그 목, 혹사당한 그 목을 이제부터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저는 목을 쉬면서 목을 아끼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즉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이죠. 제가 그렇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니까 목은 점점 허스키한 목소리, 쉰 목소리에서 예전의 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침도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동안 기업체 생활하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목이 망가지고 혹사당하고 제 목이 완전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에 의해서 제가 충분한 휴식과 목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제 목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드는 그 기간을 갖고 난 이후에 저는 원래의 정상적인 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개인 사업 활동을 할 때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많은
프리젠테이션과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업무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은 그 시점에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출장이 많고 하루에 일과가 많다 보니까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기상을 해서 아침 생방송 뉴스, 오전에는 라디오 방송 관련된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하고 또 인터넷 웹 포털 사이트에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보컬 파워, 보이스 트레이닝, 또 스피치 스킬 이런 테크놀로지한 많은 업무 준비를 하고 또 관련된 방송, 영상 촬영, 녹음 등 이런 것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쉬는 시간이 없이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사업 활동을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목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고 아무리 헛기침을 하고 물을 마셔봐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물을 마셔봐도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말을 할 때면 늘 어미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한 끝에 병원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요즘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목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아마 요즘에 일하시는 일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혹시 위식도 역류,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면서 각종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 등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내리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목이 쉬어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방에서 정말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열창을 하거나 경기장에 응원을 하면서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한 다음날 목소리가 허스키해지면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성대에 무리가 가서 말을 할 때 양쪽 성대의 접촉면이 서로 잘 닿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싶다면 절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성대를 혹사시키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목이 아프고 따끔거린다면 무조건 성대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쉬게 해달라는 것이 몸의 신호입니다. 몸의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 사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가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심야 시간까지 정말 스파르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제가 맡아서 수행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몸에 무리도 많이 갔고 업무적인 과중한 스트레스 압박감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에 어떻습니까? 음식도 불규칙적으로 섭취했던 것입니다.
몸의 바이오 리듬이 깨졌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활 리듬이 깨져서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생활 리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목을 혹사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제가 영상 촬영 그리고 제작, 트레이닝, 교육, 녹음 레코딩까지 프로듀싱까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사업 활동에서의 스트레스가 매일매일마다 저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교육과 강의와 또 프리젠테이션 발표회라든지 브리핑 진행을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트레스의 연속이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너무나 지쳐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 잠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무척 피곤했고요. 게다가 목이 채 덜 풀린 상태에서 늘 목에 힘을 주어서 발성을 하다 보니 목에 무리가 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개인 사업가로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흉내내느라고 저희 진짜 목소리가 아닌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애써 꾸미는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 리듬이 아닌 불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밤 시간에 잦은 군것질을 한 것도 위식도 역류 현상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한 이런 것들 내용만 종합해도 일반적인 목 관리, 성대 관리법은 대부분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적인 피로 모두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목소리는 자신의 컨디션, 즉 자신의 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적절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 목소리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 심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성대 결절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목이 피로한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목을 쉬게 해야 합니다. 침묵요법을 이용해 성대를 충분히 쉬게 하십시오. 네 번째, 아침에 부득이하게 목을 써야 할 때는 바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밍 등을 통해서 작은 목소리부터 충분히 레벨업 시켜가면서 충분히 워밍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긴장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목에 저절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십시오. 특히 어깨와 목 부분의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리를 냈을 때 가장 편안한 톤으로 말을 하십시오. 억지로 높은 톤, 낮은 톤을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절대로 흉내내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헛기침을 하면
성대만 상하게 됩니다. 이때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8번째, 성대는 늘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삼가하십시오. 특히 밤에 먹은 기름진 음식이나 술, 카페인 등은 위식도 역류를 불러일으켜 목이 잠기고 쉰 목소리를 내게 만듭니다.